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일요일입니다. 평상시는 토요일 좀 촬영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저 이 잭슨 홀 미팅이 있었죠. 그리고 그 미팅을 세밀하게 보고 또 의문점도 좀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복잡하고 좀 답이 없을 때는 항상 좀 컨닝을 해요.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고 또 다른 분들이 쓴 내용을 좀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은 그죠. 표면적으로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어떤 파월이 그동안 보였던 행보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동안은 아주 사나운 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죠. 순해도 그래 순한 비둘기가 없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왜 저래? 파월 맞아? 할 만큼. 그죠? 그동안 트럼프가 원했던, 그죠? 주장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진짜 트럼프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진심이야? 이런 의심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더 강대강으로 버티면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자르겠다. 강제로 해임하겠다. 지금 그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면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다가 어떤 잘렸다. 이런 쪽이 명예로울까? 아니면, 그죠? 아니면 지금 잠깐 굴욕을 참아도 끝까지 연준의 임무, 나의 임무를 다 하겠다. 그리고 굴욕을 참고 시간을 버는 건지. 그죠? 시간을 번다는 거죠. 9월 달에, 파월을 해고시키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월이 그죠? 말 잘 듣는 척 순둥이로 변해서 안심시키고 9월 달에 그죠?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죠. 버티는 방법. 어쨌거나 사람 속은 모르는 거죠. 경우의 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그죠? 파월이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 이쪽을 뉘앙스를 풍겨줬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을 반색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죠? 이게 반드시 좋은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저는 남습니다. 그전 같으면요, 경제 논리는 경제 논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좀 편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세상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지금은 그죠? 인텔 지분, 미 정부에서 10% 인수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래요? 삼성이나 다른 회사들도 그동안에는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그죠? 보조금 지급한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보조금 주기는 아까워. 그 보조금 준 만큼 주식을 내놔라. 지금 또 그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는요, 신뢰가 그냥, 그죠? 그냥 참 부끄럽고 창피해요. 이게 한 나라의 어떤 국가, 이제 수장, 아프리카 원주민도 저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요. 저거는 그죠? 미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신뢰가 발바닥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죠? 금방 이랬다 저랬다. 인텔 지분 사들이고, 그 다음에는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협박하겠죠. TSMC나 삼성전자. 야, 인텔, 너가 인수해라. 지분 투자해라. 그 말은 인텔한테 기술 다 전수해줘라. 그 말하고 똑같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어쨌거나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 미국에 그죠? 뭔가를 공장을 지어라. 보조금 줄게. 막상 공장 착공하고 나니까 또 보조금 안 줄란다. 했다가 더 투자해라. 그러면 보조금 줄게. 했다가 이제는 그 보조금 준 만큼 주식을 내놔라. 그죠? 이건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어요. 물론요, 우리나라도, 그죠? 바보는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요, 이 정치라는 게 그래요. 정치가 가끔 개입을 해요. 경제를. 그럼 뭐 대기업, 그죠? 총수들 불러놨고, 뭐 고용 창출해라, 일자리 창출하는데 협조해라, 어쩌라, 막 협박을 하죠. 그러면 그 오너들은 어째요? 오케이, 알았다. 우리 10만 개, 100만 개 일자리 창출할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 다 안 지켜져요. 어떻게 해요?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원하면 거기 맞춰서 장단만 맞춰주는 거예요. 립서비스. 그리고 실제 고용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런 길도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하면 할수록 미래를 내다보면 저는 오히려 좋다 생각해요. 왜? 중국 가서 당하고, 베트남 가서 당하고, 미국 가서 당하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거를 깨우치면 오히려 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정말 잘해주면, 기업을 하기 좋게 잘해주고, 대우도 잘해주고 하면, 그죠? 오너들이, 총수들이, 회장들이, 미국에 가면 대접도 좋고, 잘해주고, 기업은 경영하기 너무너무 좋다. 미국으로 다 떠나자 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죠. 근데 중국에서 얻어 터지고, 미국에서 얻어 터지고, 이래 멍멍이 고생을 하다 보면, 미우나 고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고네. 그죠? 뭐 노조가 있고, 노란봉투법이 뭐 시행되네, 어쩌네 해도, 그래도 내 나라가 최고다 하고 버티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훨씬 다행이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고 지분을 내 나라 뭐 하나 협박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그죠? 바보는 아니거든요. 바로 뺏길,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만, 예. 지분 내 나라. 그래, 고려해볼게. 생각해볼게.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왕의 나라가 아니죠. 임기가 딱 지나면 그냥 소멸, 끝이야. 그때까지 버티면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준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보조금으로 공사 천천히 땅 파고 있는 거죠. 적당히 그죠. 트럼프 임기 동안 보조금 받은 걸로 삽질 좀 하다가, 쇼만 하다가, 나중에 때려치우면 돼요. 그죠? 보조금 받은 만큼 미국에 있는 똥값에 팔고 정리를 하고, 손익계산 두드리가 그냥 적당히 쇼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뭐, 물론, 그죠?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복잡하지만, 또 한편은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실제 기업들도,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그래 한다 해서 다 뺏기고 얻어 터지고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리고 트럼프의 이 관세 이 부분이 그죠 계속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죠? 트럼프 관세 이 관세 부과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관세라는 거는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없는 이익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왜? 수출을 하는 그 국가, 그 회사에서 모든 관세는 다 담당을 한다. 거기에서 관세를 부담하니까 미국 소비자하고는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관세를 받아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죠. 그건 바보도 아니고, 그죠? 어느 기업이 멀쩡하게 그죠? 손해보면서 수출하냐고요.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그러면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떡해요? 그 가격을 인상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관세 어떤 비용을 계속 부담을 증가시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업들은 일단은 생산을 줄여요. 어떻게? 관세 돌아가는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생산을 줄이면 결국 뭐죠? 그게 고용 둔화가 되죠. 고용이 둔화되면 이 소비자들이 일을 못해. 실업자야. 돈이 없어. 그러면 소비도 둔화되고 계속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비가 둔화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고, 그죠? 반대로 물가가 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계속 어떤 나쁜 거에 악순환 막 생긴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죠? 아무 문제 없다 주장을 하지만 실제 생산자 물가 PPI는 0.9%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죠? 예상은 0.2였는데 0.9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그만큼 지금 기업이 내가 물건을 하나 1,000원 만드는데 관세 때문에 1,150원이 되었어. 그러면 그 1,150원을 일단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시키지 않고 일단은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좀 줄였더라도 미국 시장을 한번 지켜보자. 추이를 보자. 지금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어차피 쟤는 타코니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켜본다. 그런 흐름. 전체 기업 중에요. 한 76% 정도가 관세 비용을 아직까지는 내가 떠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 비용을 결국은 소비자한테 보낼 것이다.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CPI가 그죠?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이제 발작을 일으킨다. 이래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무섭다. 근데 단지 그죠? 이 기업이 소비자한테 이 전가시키는 이 과정이 뭐 어떤 큰 어떤 트러블이 없이 빅 트러블이 없이 그냥 천천히 증가되느냐 아니면 빨리 증가되느냐 이 차이. 우리가 그죠? 이 물에 차가운 물에 냄비에다가 미꾸라지를 넣고 그죠? 불을 당기면 천천히 뜨거워지죠. 그럼 미꾸라지가 온도가 올라가도 내가 잘 못 느끼고 막 그냥 있는 거죠. 천천히 올라갈 때는. 근데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막 발작을 하고 죽어버리죠. 어떤 이런 차이? 그래서 이 물가라는 게 어떻게 반응을 할지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가 줄지 아니면 한 방에 갑자기 퍽퍽 뛰어가지고 시장이 발작을 하게 만들지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예상을 못한다. 그죠? 단지 생산자가 기업이 그걸 계속 떠안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기업이 내가 손해보면서 적자 내면서 물건을 판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천천히 가느냐, 급하게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 연말쯤 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PC가 한 3.2, 그죠? 그 정도 전망치도 막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개인 소비 지출, PC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금은요, 시장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트럼프의 어거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금 부작용을, 현상을 누구나 예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제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어거지를 씌우는 이 부분을 시장이 지금 그죠? 좀 적당히 따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죠. 관세가 그죠? 관세를 부과한 만큼 물건값이 오르는 거는 뻔한 사실이죠. 뻔한 사실. 그러면 그 오른 관세가 반영된 그 가격만큼 기업이 이익을 줄이고 물건을 계속 팔 건지 아니면 그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한테 증가를 시킬 것인지 그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이익을 조금 줄여서 물건을 계속 팔든지 소비자한테 증가시키는 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한테 증가시키면 물가가 급등을 할 것이고 그러면 연말 되면 그죠? 이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쪽이 막 발작을 일으킨다. 당연히 안 좋게 반응을 하겠죠. 아니면 기업이 이익이 막 급감을 한다. 이 또한 주식으로서는 안 좋겠죠. 근데 어쨌거나 관세는 둘 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트럼프는 아무 문제 없다. 그거는 외국 기업의 일이다. 우리 미국은 튼튼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안 그런데 PPI만 봐도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 근데 우기고 있다.
그 우김을, 그죠? 시장이 외면을 하는지 모른 척 하는 건지, 그죠? 어쨌거나 지금은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물론요, 빅7 정도, 빅7 정도가 계속 추세를 유지하지, 그 외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 하면 그 빅7, 이 주식들이 강하면, 그죠? 좋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는. 어쨌거나 지금 이래 보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과연 미국이 얼마만큼 버틸까? 트럼프의 어거지가, 거짓말이 언제까지 먹힐까? 월가는 왜 트럼프의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받아주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발작을 일으켜야 되는데 왜 월가는 저거를 받아주지? 그죠?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금리를 인하를 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잭슨 홀 미팅의 주요 주제가 뭐였죠? 이미 어찌 보면 오픈북, 그죠? 답을 보여줬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부분도 있었어요. 잭슨 홀 이번에 할 때 주요 주제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이거였거든요. 변화하는 노동시장. 연준의, 그죠? 연준의 어떤 존재감이 고용, 또 물가 안정이죠. 그러면 변화하는 노동시장. 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이란 말은 결국은 실업률이나 이런 게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가 인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했으라도 물가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노동시장이다. 실업률이다. 그래서 이 실업률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결국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자는 거죠. 그죠? 그 이면. 왜 실업률이 급증을 하는지. 이 유발은 뭐죠? 순수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실업률이 급증한 게 아니죠.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실상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그죠? 많은 구조조정,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부터 먼저 손을 대겠다 해서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히고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을 다 잘랐죠. 해고시키고 많은 부서들을 없애버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이민청이나 이런, 거죠? 해외 지원, 이런 쓸데없는 부서들 다 없애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을 다 해고했어요. 돈을 아낀다고. 근데 그게 뭐죠? 그렇게 많은 부서를 다 통폐합시키고 없애버리고 해고를 시켰는데, 해고를 하면서 그 일자리를 잃었던 많은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내 부서가 없어졌어. 없어지면서 그동안은 어때요? 휴가 처리를 한 거예요. 휴가. 뭐 연차 휴가, 뭐 유급 휴가. 그래서 휴가 처리를 했는데,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는 9월 달부터는 휴가 처리가 아니고 이제 진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업률에 이제는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 보면 9월 달에는 실업률이 막 급증을 하겠죠. 공무원들이 해고된 만큼. 근데 이 부분이 웃기다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실업률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다 쫓아내버렸어. 국경 차단시켰어. 그러다 보면 트럼프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실업률인데, 이거를 몰라요? 알잖아요. 연준도 알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그 스토리는 다 무시하고 실업률이 9월 달부터 막 급증을 하면 그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어거지를 시장이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받아줘? 이해가 안 되죠. 뻔한 스토리, 뻔한 거짓말인데 그거를 왜 외면을 하고 따라줄까? 그러면 트럼프 말대로, 그죠? 전 세계가 어떻게 되든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걸 왜 우리가 신경을 쓰냐고. 미국만 잘 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죠? 많은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낮춰라. 왜 미국이 높은 고금리의 이자를 물려줘야 되느냐? 그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다. 무조건 금리를 낮춰라. 그 금리를 낮춰야 될 명분이 없어. 그 명분은 내가 만들어줄게. 연준 너희한테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죠? 많은 공무원들을 다 해고를 시켰어. 또 국경을 차단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 추방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휴가 처리해서 실업률에 가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실업률이 급증을 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 말은 돼. 그렇지만 말장난이죠. 근데 그 말장난이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언제까지 이게 먹힐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잘못된 정치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아요. 시차를 두고 문제를 일으켜요. 트러블을,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과연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문제. 하반기 되면 그죠? 3개월 초단기 채권을 막 미국에서 무지 발행을 한대요. 한 5,500억 달러. 베센트, 그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3개월 초단기 채권을 한 5,50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하겠다 그래요. 이 정도 규모면 아마 역사상 최고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단기 채권을 막 발행을 한다? 이게 그죠?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트러블이. 단기채가 그죠? 단기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그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을 단기간 쏟아부으면서 그죠? 발생됐던 문제? 이게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래 되면 결국 뭐죠? 우리는 당분간은 그죠? 뭔가 의심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돼요. 미국 시장이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 전제를 깔고 봐야 돼요. 그럼 이런 지표, 주요 지표가 되는 것은 그죠? 앞에 뭐 트럼프나 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제껴 두더라도 그죠? 반드시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게 그죠? 미국채 한 10년물 금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막 이상급등 치솟기 시작하면 이거는 위험 신호예요. 그러면 주식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왜? 지금 트럼프가 만드는 이상한 논리,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부분과 이것을 월가에서 받아주고 있다는 이 부분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과연 이거를 시장이 슬기롭게 소화를 할 건지 아니면 결국 발작을 일으킬지 그 지표는 제가 보는 관점은 미국채 10년물 금리 내지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 소비 지출 이 어떤 지표의 변화 이게 만일 그죠 급격하게 확 치솟기 시작한다 이러면 물가 지표가 이상 징후를 보인다 이러면 당연히 주식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주식 사나고 장투하면 되지 그죠? 뭐 물리면 들고 가면 되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지금은요 무서운 벼랑 끝에서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연히 미국 주식 사나면 절대 안 망해. 그죠? 그거 정말 멍청한 생각이에요. 어제도 교보문고 가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거기 보면 미국 뭐 ETF 투자, 미국 뭐 투자, 뭐 투자 책이 넘쳐나요. 매일같이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중에 그죠? 대부분은 그냥 책팔이, 책 장사들이에요. 그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그죠? 조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차트라는 건 어때요? 결국 차트의 반응은 단기간에 빠른 승부예요. 그런 것들은 이미 실시가 나고 고점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 소위 고수들만의 리그, 돈 넣고 돈 먹기. 그리고 그죠? 투자라는 것은 바닥에서 오랫동안 기어요. 왜? 남들이 안 보고 관심이 없으니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이 관심을 갖기까지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명가수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싸게 산 만큼 기다림의 시간은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어때요? 말은요, 저평가 오라준데 이거는 싸고 짜고 하면 오케이 해놨고 매수를 했어. 그렇지만 반나절도 못 견뎌. 그죠? 주식이요.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결국 뭐죠?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부분은 개인, 기관, 외국인 여기에서 3파전이에요. 이 사람들의 심리 게임이에요. 그죠? 기업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그냥 매일같이 사람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수십 번도 사고받고 하는 단타 트레이너. 그죠? 그런 사람들은 기업의 변화, 가치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승부. 내가 빠른 승부를 원한다 하면 차트를 보고 수급이 몰리는 쪽에서 노는 게 맞아요. 신규 공모주 상장하면 거래량, 그죠? 5천만 주, 뭐 1억 주 되죠.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이 더 넘어가요. 그런 쪽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데이 트레이드다, 단타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투자를 하면 투자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데이가 아니고 투자,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죠? 저는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데이 트레이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 그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팔고 없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하죠. 방장 놈의 강아지, 새끼 개, 막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내가 투자한 만큼, 시간을 보낸 만큼 예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종목을 한 1년, 2년, 뭐 3년 들고 있는 게 요사예요. 흔한 일이에요. 왜? 그 회사를 알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하고 힘들게 찾아낸 거예요. 많은 시간, 맨날 며칠 책을 보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주식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그걸 찾는 과정. 요즘 그죠? 알리바바 여기에서 그런 그 구글 글라스 그거를 이제 내놨어요. 이제 처음에는 1세대는 정말 그저 조잡했죠. 앞에 보면 시꺼멓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껌껌한 거 그냥 겉으시고 그냥 그 게임, 그죠? 그냥 뭐 잠깐 끼고 있으면 신기하다. 이게 구글 글라스 뭐 비슷한 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발전을 해요. 이제는, 그죠? 우리 뭐 아이언맨 시리즈 이런 거 보면, 그죠? 이제 이 스마트, 그죠? 인공지능 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봤을 때 평범한 뭐 적당히 뿔테 안경처럼 보이는데 그게 AI 기능이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는 AI와 뭐 AI 글라스 이런 게 나오는 초동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저 스마트폰 초창기 모습을 보는 느낌. 그래서 그런 종목을 이거는 가까운 미래에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너무 뭐 가격이 그죠 한 4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요 정도면 나도 한번 사보겠는데, 장난삼아도 사보겠는데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관련된 회사를 막 찾아봐요. 근데 이미 그죠 디스플레이 이쪽은 우리가 너무 빨리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대부분이 중국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관련된 회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찾아보고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그죠 회사 매출액이나 이런 거 추적해보고, 거기에서 매출액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또 회사 전화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에이구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시간만 뭐 좀 흐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종목을 하나 딱 찾아내면요 엄청나게 애착이 가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기다려요. 기다려주고 느긋하게 그냥 보는 거죠. 너무 급한 거예요. 물론요 때로는 반대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죠 항상 말씀드리죠. 오르면 분할 매도를 해라. 그런데 분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지주회사, 특히 고배당주 이런 주식들은 많이 그냥 웬만한 건 막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 고점에서 매도 시점을 놓치고 다 빠져버렸어. 그죠? 심지어는 뭐 40~50% 수익이 났는데도 그걸 안 팔고 계속 버텼어요. 어차피 나는 이거 배당 보고 샀으니까 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죠? 배당, 소득세나 아니면 대주주 요건 이런 거 배신 때렸죠. 하다 보니까 다 빠져버렸어. 다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분할 매도 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저처럼 미련 뜬 사람은
그죠? 먹은 것 다 토해내고, 이제, 그죠? 한 50%대도 안 판 거, 지금, 수익이 이제 한 10% 알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 지금이라도 조금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죠? 이 장투가 좋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죠? 이유. 어떤 생각으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때로는 수익을, 그죠? 손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을 하지만 이유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흐름, 과정을 보고 내가 대응을 하는데 때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그죠? 믿었어. 설마 하다가 뒤통수 시게 맞고 지금 막, 그죠? 지주회사, 뭐 배당주는 좀 고생하는, 고생보다는 그냥 뭐 먹은 거 다 토해내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게 주식입니다. 뭐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죠? 이래 설명을 드리죠. 이거는 이렇고 막 여러 가지로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없는 거 알아요. 그죠?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일부, 막 극히 일부, 그죠? 손가락 한 5개 다 접어지려나? 일부를 위해서. 그죠? 저는 제가 담임 선생님이라 하면 우리 반에 학생 수가 50명이 있어. 그 50명이 다 서울대 간다고 생각 안 해요. 한 명만 봐도 그게 어디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두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조금 덜 억울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쩔 때는요, 저도 이래 할 때 보면, 좀 내가 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지? 그냥 대중들은 그냥 종목 몇 개 탁탁 찍어주면 훨씬 좋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살까? 이 종목을 원하는데, 그 종목만 이야기해주면 되지, 왜 이 종목을 지금 이 시점에 보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막 몇 시간씩 이거 막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어쩔 때는 하다 보면 이게 바른 건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종목만 사고 팔고 계속 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발전이 없어요. 지금이나 10년 후나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주식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세상 공부를 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면 즐거워요. 재밌어요. 아, 그런 게, 이런 게 결국은 또 투자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오래, 한 10년 전에, 그죠, 유라시아 대륙, 막 이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돌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10몇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을 어떤 공부를 하다가 또 우연히 그 옆에 있는 그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사나이라는 허영만 만화가 있어요. 아주 한 30년 전에 봤던 만화 같은데 그거를 보면서 다시 감탄을 했어요. 아, 이거는 만화가 아니야. 참 작가라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이 예지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죠. 저도, 미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됐어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면, 그죠. 북극 항로 이야기가 확 나오죠. 또 3,000% 빠진다. 예, 일단은, 다시, 지금 현재 정세. 우리가, 그죠. 이거를 보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정세로 봤을 때는 러시아,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이 치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결국은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나냐? 우크라이나가 뭐 돈바스 지역이나 일종의 영토를 뺏긴 상태에서 휴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휴전에 들어가면, 그죠? 나토에 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나토 가입에 준하는 요 정도,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미국이, 그죠? 이 해구산
보호를 해주고 여기에서 뭔가 확실한 안전 보장을 해주느냐. 여러 가지가요.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부분이 앞으로 미래가 다 달라져요.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가 어떤 식으로 종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북극 항로까지 다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트럼프가 왜, 그죠? 트럼프가 왜 지금, 이렇게 해주는지, 푸틴한테. 중국은 그죠? 중국은 시진핑을 엄청 까죠. 까는데, 푸틴한테는 알래스카까지 초대를 해가면서, 그죠? 뭔가를 막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결국은 뭐냐? 시진핑은 싫고, 푸틴은 친하고 좋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항상 뭐다? 트럼프는 정치인 이전에 사업가다, 장사꾼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훨씬 정확하다. 이래 보거든요. 정치적으로 뭔가 목적이 있어서 푸틴을 우대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익이 있다는 거죠, 이익. 푸틴과 손을 잡았을 때 뭔가 이익이 있다. 그죠? 그 이익은 뭐냐? 결국은 알래스카 개발이다. 알래스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푸틴과 뭔가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 뭐 이 부분은 북극 항로는 차후에 뭐 한번 그죠? 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결국은 또 그죠? 우리 지금 경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식시장이 힘이 없는 것은 결국 정부의 신뢰 부족이에요. 신뢰 부족.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포커스는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뭐 9월달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덩달아서 잘 될 거야. 이거는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래 보면 또 많이 힘들어해요. 그죠? 잠깐은 반짝할 줄 몰라도 또 아직까지는 풀베팅 할 때가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엄청 힘들어해요. 그죠? 짜증나겠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렇지만요.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뭐가 변했느냐? 미국 시장은 최소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으니까 9월달 막상 가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시장 모든 지표, 물가 지표 다 무시하고 꾸역꾸역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위험 부담을 안고는 가지만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변한 게 없어요. 그죠? 정부가 신뢰를 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시장이, 우리 시장은 절대 쉽게 반등이 안 나온다. 저는 오히려 3천 무너지고 테스트, 3천 지지 테스트까지 갈 거다. 3천이 무너지고, 그죠? 3천이 무너지면서 시장은 정부한테 압박을 가겠죠. 이래도 계속, 그죠? 배당소득세 아니면 대주주 조건 끝까지 어거지 썰래 하고 압박을 한번 가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재부가, 정부가 꼼짝도 안 하면 급격하게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진다는 건요, 개인들만 힘든 거예요. 기관이나 외인들은 뭐예요? 하락 베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락 베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개인들만 주고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런 거는, 결국은 이 정책이 어떻게 다시 원복하느냐, 끝까지 고집 피우느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이다. 이 정치가 항상, 그죠? 경제를 흔들 때는 트러블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거론도 안 하죠. 할 필요도 없죠. 항상 그전에는 보면 어떤 수출 동향,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출 동향은 뭐 전기 대비, 한 7.6%인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특히 반도체가 한 24.5%인가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조금 반도체는 강하다, 좋다. 그러시고, 근데 미국 수출은 벌써, 그죠? 한 2.7%인가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보이기 시작하죠. 그건 이미 예견된 거죠. 미국의 관세 때문에, 그죠? 관세 이전에는 이미 관세를 대비해서 먼저 사재기를 해놔. 그 사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은 벌써 한 1.7% 감소로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그죠? 자동차 수출은 미국 수출이 되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 줄어드는데, 근데 역으로 또 유럽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유럽 쪽은. 그 부분은 보면 또 시장 다변화해가 고무적이다, 좋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래 보면, 작년에 한 전반기가 한 17% 정도였다면 올해는 한 20%대 그만큼 유럽 수출이 쫙 늘어나고 있다. 좋다. 이런 부분. 그리고 자동차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항상 국내는 그래요. 이 전기차 테마 확 돌고 하죠.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돈이 못 버는 것은 무리한 배팅 투자를 하지 마라. 그죠? 시장이 반응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투기, 차트를 보고 단타를, 데이 트레이딩을 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장투를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손대면 안 되는 거다. 그러게. 지금, 올해 전반기만 봐도 전기차 수출은 더 줄어들었어요. 전기차 수출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근데 역으로 하이브리드는 또 막 증가세를 타고 있어요. 전기차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국내 시장은 2차 전지가 반등하고 뭐 저쩌고 뭐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은 손 안 대는 게 좋다. 돈 잘 버는 회사 있는데 뭐하러 목숨 거냐. 그죠? 모든 주식을 다 사고, 오르는 주식을 다 사고,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 그죠? 2차 전지가 바닥에서 턴하는데 나는 주식이 하나도 없다. 2차 전지 지금이라도 사면 어때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전기차 수출 동향 봐라. 계속 줄어들고 있다. 유럽에도 안 팔리고 미국도 안 팔리고 이걸 왜 사? 저 관점. 근데 내가 산 데서 샀으면 나는 먹었는데 그런 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는 언제나 돈을 버는 회사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 지금 미국 수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관세 때문이죠. 미국 수출 비중이 전반기에 작년 대비하면 이럴 때면 한 18에서 18%대에서 지금 한 14%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에 대한 비중은 또 조금씩 막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좀 우호적인 것도 있고. 그럼 18%에서 한 19%, 20%.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으로 보면요. 그동안에는 항상, 약간 중국 비중이 높다가, 또 관계가 이제 단절되면서 미국 비중이 높아지다가 최근에 관세 때문에 미국 비중이 또 줄어들면서 중국 비중이 더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계속 왔다 갔다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좋은 것도 없어요. 우리 정부는 지금 보면 정부 초기에 들어서 정책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부가 하는 쪽을 유심히 봐야 돼요. 지금 어때요? 중대재해법 해가지고 엄청나게 압박을 가죠. 그러다 보면 중대재해법의 주 대상이 건설사죠. 건설사 만약 임명대출이 발생되면 대출금리 아니면 만기 이런 거 금리 다 압박을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최근에는 근로자 추락사한 DL 건설 압수수색 한다 했었고, 포스코 ENC는 전방위 조사를 하고 대놓고 욕먹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수주 아예 안 하겠다 하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반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부에서 내가 우리 건설 아파트 못 짓는다. 야,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사고가 안 날 수가 있나. 안 나는 걸 목표로 하고 안 나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쫄딱 망한다. 대표가 구속된다.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 이거는 너무 압박을 심하게 간다. 그럼 앞으로 우리 수주 안 해. 그 말은 뭐죠?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과연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건가? 이런 의문. 또 보면 노란봉투법 이 부분도 앞으로 6개월 후에 전면 시행하겠다. 이래 됐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출해가 있는 외국인 회사,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금 그런 좀 상황이 복잡해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알만한 사람 다 알죠? 그죠? 혹시나 모르면, 상식으로 우리는 그죠? 이 주식 추천보다는 뭐든지 공부, 아는 게 힘이다. 이런 게 좀 논리니까 말 나왔으니까, 하면 왜 노란봉투법이냐 하면, 이게 명확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나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예전에 그죠? 쌍용 자동차가 또 우여곡절이 많았죠. 여기 팔리고 정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그죠? 이래 공중분해 된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쌍용 자동차의 또 앞은 대우 자동차가 나오고 김우중 나오고 김우중 대통령 선거 출마 여러 가지 물고 늘어져요. 어쨌든 경랑의 시대를 거쳐 쌍용 자동차는 여러 번 주인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쌍용 자동차에서 종사하는 노조들도 생존 투쟁이라는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과격하게 회사 기물도 파손하고 좀 어떤 노동쟁이 이런 게 과격하게 커진 거죠. 막 쇠파이프 휘두르고 불 지르고 막 이런 문제가 커진 이 당시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죠? 이 회사 측에서 그 노조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얼마를 물려줘라. 그러니까 그 노조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노조원들이나 뭐 주변 다른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은 거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배상금을 물려줘야 그 대의원들, 노조원들이 풀려나니까. 그래서 돈을 모았을 때 그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보내줬다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노란 봉투법.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혹시 틀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핵심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상황, 국내에 있는 상황을 다 조합해서 보면 순탄하지가 않아요. 미국은 물가 지표를 계속 보면서 의심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내는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실망감, 이 대주주 요건 이게 원복 50억으로 안 되고 10억을 계속 강행하면요, 우리는 코스닥을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코스닥을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코스닥을 투자하면요, 가면 갈수록 말라 죽어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다 죽어요. 코스닥을 투자하면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지금도 하면 안 돼요. 코스닥은 한 500개 중에 오르는 한 종목 찾기 게임 그래 될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코스닥을 투자할 때는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는데, 지금 바닥이라고 하지만 이 바닥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10% 빠지면 매수, 또 10% 빠지면 매수, 또 10% 빠지면 매수. 텀을 크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거 외에는 다 죽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은 투자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장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요, 이 투자금을 굉장히 줄여야 돼요. 낮게 해야 돼요. 줄여서 낮게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조금 분할 매수를 하든지, 저는 두 가지 다, 투자금도 작고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가능한 코스닥은 안 보는 게 좋다. 그죠? 코스피에서 그죠? 이 메이저급 이쪽으로 치중하는 게 좋아요. 왜? 외인들이 받아줄 만한 종목. 그죠? 대주주 요건 50억 때문에 계속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연말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줄 만한 종목으로 국한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 소위 그죠? 테마라 해서 코스닥 종목은 테마. 상한가도 잘 나오고 10% 20% 급등 나오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는데 저도 물론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은 이 대주주법 50억 이거는요 사람 말라 죽이는 거예요. 특히 코스닥은 찌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55로 다시 원복 안 될 때는 코스닥은 투자를 안 하기를 권유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연말이 가면 아마 그죠? 대부분 상목이 지금보다 다 빠져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이거는 최악의 법이다. 정말 안 좋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속 못 사게 말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죠? 판단을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물가 지표나 수출입 동향이나 어떤 종목이 어느 업종이 돈을 잘 벌었다. 반도체가 뭐 수출이 24.5% 증가했더라. 그럼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 이렇게 압축해서 보는 게 훨씬 좋지 않냐. 이게 경제 논리였어요. 저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에 정치가 들어오니까 판단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지금은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잭슨 홀 이 미팅 결과를 봤을 때 파월이 왜 이렇게 갑자기 비둘기가 되었을까 했을 때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그죠? 표현을 할 때 똑같은 표현을 해도 잘한다, 잘한다. 이거는 진짜 잘하기를 바라는 응원. 와, 잘했어. 진짜 잘했다는 응원. 근데 지금 파월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거는 그죠? 약간 그런 느낌. 잘한다, 잘해. 그죠? 이런 느낌. 그죠? 잘한다, 잘해. 그죠? 잘해서 잘했다는 뜻이 아니죠. 표현은 잘한다, 잘해. 긍정이지만,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강한 부정 같은 느낌. 그래서 어쨌든 뭐 9월 달에 가봐야 뭐 알지만 지금은 그죠? 변칙 뭔가 트릭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주도 좀 극도로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당분간은 계속 그게 살 길이다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